자, 여러분, 지금 바로 셜록 홈즈가 되어서 추리를 시작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왓슨과 함께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프렌치 쿼터라는 지역의 큰 저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 아네슨 씨를 찾아온 건데요. 둘러보면 저택의 대문 앞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어요. 가정부 복장을 하고 있는 이 흑인 여성의 이름은 율라고요. 어린 동생인 데이비가 이 저택 주인인 아네슨 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5일 전부터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데이비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말을 못하기 때문에 혼자 여길 떠났을 리는 없대요. 저택 안에서는 사람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홈즈가 혹시 이 저택에 들어갈 방법을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정문 오른쪽으로 가면 마구간이 있는데 평소에 데이비랑 거기서 만나곤 했다고 해요. 근데 원래 들어갈 때 그 근처에 열쇠를 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열쇠를 못 찾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데이비를 찾아달라고 애원해요. 홈즈와 왓슨은 마구간 앞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열쇠가 있을 만한 곳에 여기저기 뒤져보고 땅에 있는 돌덩이도 이렇게 들춰보고 하는데 근처 화분에 열쇠 있더라고.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걸 왜 못 찾았는지 약간 의아한 상태로 이제 마구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구간 안에는 말이 쓰러져 있어요.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차도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집주인인 아네슨 씨도 외출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반대쪽 문을 통해서 저택 안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저택의 문은 대문과 마찬가지로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가다 보면 이제 작은 쪽문, 뒷문이 있는데 뒷문 앞 바닥에 핏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겨있지 않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요. 이곳에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이어지는 복도에는 진흙이 묻은, 지금은 이제 좀 말라붙어 있겠죠?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큰 사이즈의 신발 자국이 있고 그 근처에 피 자국이 이렇게 점점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좀 적은 양인 걸로 봐서 큰 상처에서 난 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질질 끌고 간 자국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은 거실, 왼쪽은 부엌인데 먼저 거실 문 바로 앞에 많은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성인 남성의 시체가 보입니다. 셜록 대신 의사인 왓슨이 가까이 다가가서 시체를 살펴봅니다. 각막이 흐려져 있고 손이 구부러지는 걸로 보아 사후 경직은 이미 끝났어요. 가슴에는 심장까지 닿는 깊은 상처가 보이는데요. 상처 가장자리를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찔린 것 같은데 또 보통 칼이라고 하기에는 상처 입구가 좀 넓어요. 남자가 입고 있는 바지는 건초가 잔뜩 묻어있는 걸로 봐서 정은사나 마부로 추정됩니다. 왓슨은 시체 상태를 봐서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홈즈는 덥고 습한 날씨를 고려해보면 부패 속도가 빨랐을 거고 그렇다면 아마 5일 정도 된 시체일 거라고 합니다. 거실을 둘러보면 벽난로가 있어요. 그리고 벽난로 앞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는 거의 타버린 쪽지가 떨어져 있고요. 바닥에 촛눈과 함께 촛대가 떨어져 있는데 그 촛대의 끝부분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묻은 피의 양이 많지 않아서 작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진 촛대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옆에는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는 맨발의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점점이 떨어진 촛농 자국이 그 앞에 있는 잠겨있는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복도 왼편의 부엌으로 가보면 여기도 부엌 바로 앞쪽에 한 여성의 시체가 있어요. 앞치마를 하고 있는 가정부 옷차림이고요. 가슴에 큰 칼자국이 있습니다. 시체 옆에는 피가 묻은 부엌 칼이 떨어져 있습니다. 손은 손톱이 깨지고 피가 잔뜩 묻어있는 걸로 봐서 저항이 심했던 것 같아요. 부엌 안쪽 테이블에는 마시는 중이었던 걸로 보이는 찻잔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의자 2개 중에 하나에는 건초가 묻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종합해서 추리를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
너무 힘든가요? 좀 힘들어. 어려워요. 이 상황에서 셜록이 했던 추리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초가 켜져 있던 걸로 보아 좀 저녁 시간이겠죠? 네. 범인이 미리 준비한 칼을 들고 진흙이 묻은 신발을 신고 집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벽난로 앞에 있던 아네슨 씨의 머리를 촛대로 가격합니다. 아네슨 씨는 쓰러졌을 거고 그때 마부와 가정부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마부가 먼저 서재로 달려왔을 거예요. 범인은 마부의 가슴을 자신이 가져왔던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바로 부엌 입구에 서 있던 가정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자기 칼은 마부한테 이미 꽂혀져 있기 때문에 가정부는 근처에 있던 식칼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죠. 이때 데이비가 아마도 방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는 초를 든 채로 밖으로 나왔다가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하고 뒷걸음질 쳐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모르는 범인은 기절한 아네슨 씨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갑니다. 방금 이야기한 현장이 이번 달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게임 셜록 홈즈 디 어웨이큰드의 제5장에 등장하는 사건 현장입니다. 셜록 홈즈 게임을 저번에도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 후속편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게임이에요? 같은 시리즈입니다. 아하. 같은 시리즈인데 후속편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시리즈의 가장 최근작이에요. 게임이 전체 8장까지 있는데 되게 다양한 장소로 오가면서 뭐 추리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5장이 저택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거라 좀 간단하게 소개하기 좋지 않을까 하고 먼저 이야기해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에 가져왔던 식물편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셜록 홈즈와 존 왓슨이 함께 이런저런 사건 조사하고 범인 찾는 추리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인데 오늘 가져온 이 디 어웨이큰드는 원래 2007년에 발매되었던 게임을 리메이크한 겁니다. 시리즈가 2002년에 처음 시작됐고 벌써 20년 넘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성공한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디 어웨이큰드는 세 번째로 발매되었던 작품이고요. 평도 좋고 나름 인기도 있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화제가 되었던 게 이 게임이 크툴루 세계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그 툴루를 놓치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성의 끝판왕인 셜록과 비이성의 끝판왕인 크툴루의 만남이잖아요. 그럼 재미없을 수가 없겠죠. 이제 리메이크 되기 전에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한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리메이크작은 다행히 한글화가 돼서 나오자마자 구매해서 플레이했고요. 2012년에 나온 셜록 홈즈의 유언편부터는 쭉 한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 작품들을 사람들이 주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언어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셜록 홈즈의 유언 바로 다음 편인 죄와 벌,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식물편에서 소개했던 건데 그때부터 좀 지금의 게임 스타일이 정립되고 전보다 추리 퍼즐 요소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발매된 악마의 딸 편까지는 나이가 좀 있는 중년의 홈즈가 나와요. 머리숱도 좀 적고 이마가 벗겨질락 말락해. 그리고 되게 그 까칠하고 오만한 성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중년의 홈즈인데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2007년에 나왔던 디 어웨이큰드도 중년의 홈즈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젊은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그러니까 명탐정이 되기 이전의 셜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셜록 홈즈 챕터 1이 발매가 되거든요. 갑자기 미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전편들 그 중년 홈즈 플레이할 때 전혀 거부감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한 번 젊은 미청년 홈즈를 만나고 나니까 나 이런 건 별로야. 중년 홈즈 되게 싫은 거예요. 어떡해. 이게 반응이 좋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디 어웨이큰드 리메이크판에서는 주인공이 청년 홈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챕터 1에서 이어지는 챕터 1의 후속편격으로 발매가 돼서 거의 뭐 리부트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간 설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설정들 몇 개가 변했는데 그래도 이야기의 큰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디 어웨이큰드의 줄거리를 소개할게요. 오늘 또 셜록 홈즈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사건이 없군요. 네, 재미난 사건 없으면 엄청 짜증내는 거. 명탐정 되기 전부터도 이랬더라고요. 그때 왓슨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왓슨의 환자 중에 한 명인 스테닉 대령의 하인이 밤사이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실종 사건이잖아요. 신이 난 홈즈가 왓슨과 함께 스테닉 대령의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대령은 이미 경찰과 이야기 중인데 경찰이 이렇게 단순히 하인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 대령이 되게 화가 났어요. 흥분한 대령을 왓슨이 진정시키고 홈즈가 하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사라진 하인은 뉴질랜드에서 온 마오리족으로 이름은 키미히아예요. 덩치가 아주 크고 온몸에 문신이 있는 힘이 센 남자라고 합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 저택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대령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고 키미히아가 지냈다는 뒷마당에 창고도 가보면 키미히아가 돈도 못 받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잠도 형편없는 곳에서 자면서 되게 노예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모두 키미히아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홈즈가 예리한 관찰력으로 주변을 살펴본 결과 도망간 게 아니라 납치당한 게 확실합니다. 근데 덩치도 크고 힘이 세잖아요. 어떻게 납치했을까요?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잘 살펴보면 약간 그 마약성 환각제 같은 게 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치범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선원들이 쓰는 매듭으로 묶인 밧줄이나 뭐 다른 증거들을 보면 아무래도 선원이나 항구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홈즈와 왓슨이 런던 항으로 이동해서 탐문과 조사를 이어가는데 여기에도 실종된 성인 남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네팔에서 온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데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사실 홈즈가 아침에 본 신문에도 되게 체격이 큰 북유럽 남성이 실종됐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다 외국인이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라는 거예요. 계속 조사를 하다가 항구의 창고 중에 하나가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길 뒤져보니까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나옵니다. 왓슨한테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홈즈 혼자 들어가서 지하를 살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지더니 정신 차려보니까 런던항 지하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장소에 와 있어요. 그 안개 속에서 네. 호공에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솟아오른 돌들이 있고 이렇게 떨어지면 홈즈를 삼켜버리는 엄청 요상한 생명체도 있고 기괴한 곳이에요. 크툴루 세계로 들어간 거죠. 되게 막 헤매고 뭘 찾아서 끼우고 막 이렇게 해서 퍼즐을 풀고 길을 찾고 찾아서 나아가면 다시 아까 그 현실의 지하실이 나옵니다. 왓슨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홈즈가 다급하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내려가 봤더니 홈즈 정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산 수치가 확 깎인 거죠. 주사위를 잘못 굴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크서클도 엄청 생겼어. 홈즈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 자기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지하실을 둘러보는데 딱 크툴루처럼 생긴 요상한 조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체로 재단에 누워있는 남성의 시체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발견된 소지품들을 보니까 아마 미국에서 온 사설 탐정이고 홈즈처럼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근처에는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약이 있는데 이게 아까 그 실종되었던 하인 키미히아의 숙소에 있는 화로에서도 발견됐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덩치 큰 남자들을 좀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가루가 있던 상자 겉면에는 블랙 에델바이스 기관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인의 소지품 외에도 다른 실종된 사람들의 옷가지들도 있어요. 실종된 사람들은 아마 여기로 왔다가 다시 어딘가로 이동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하다가
아까 그 재단 위에 놓여진 시체 쪽으로 갔는데 시체의 배가 약간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더니 배 가죽을 뚫고 막 뱀 같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싫구나. 에얼리언 같아요. 원래 이 게임에 막 징그러운 거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징그럽습니다. 이제 베이커가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홈즈가 갑자기 왓슨에게 당장 짐을 싸라 막 그러더니 납치된 사람들이 스위스에 있는 블랙 에델바이스라는 병원으로 옮겨졌을 것 같다고 하면서 스위스에 가자고 해요. 멀리도 보냈다. 근데 막 서두르면 당장 오늘 밤 기차 탈 수 있다고. 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기차 타고 떠나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기차 안에서 자기는 다른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왓슨한테 혼자 블랙 에델바이스 가서 조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왓슨은 아니 나는 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 이러지만 뭐 별 수 있나요? 홈즈 말에 따라야죠. 병원에 가서 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이렇게 막 로비를 둘러보면 우주에서 온 방문객 아캄의 빛나는 운석지대에서 막 이런 뭐 러브크래프트 팬들이 되게 좋아할 네. 것 같은 타이틀이 써져 있는 신문도 있고요.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엄청 깐깐하게 생긴 병원장이 나와가지고 왓슨이 좀 긴장한 상태로 우물쭈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병원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아까 죽은 그 미국인 탐정 이름이 아모스 콜비거든요. 그 남자의 이름을 대면서 변장한 홈즈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당황한 왓슨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또 홈즈가 블랙 에델바이스 병원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지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크툴루의 맛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크툴루인 것 근데 같기는 거기서 한데 갑자기 크툴루로 가요? 그냥 꼴라보죠. 그런 네, 거구나. 인기 있는 거 아. 2개 합친 거죠. 갑자기 나와야지 뭐 슬슬 나오겠습니까? 저는 좀 더 이렇게 막 광기 가득한 크툴루를 네. 기대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크툴루는 좀 순한 맛인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납치된 그 건장한 남성들을 아마 제물로 쓰는 거겠죠. 네. 그들의 행방과 이 일을 꾸민 배우를 찾아서 왓슨과 홈즈가 같이 뭐 스위스 정신병원에 잠입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뒷돈을 대는 배우를 찾아서 미국의 뉴올리언스로 가고 차이나타운이랑 막 늪지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배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전 세계를 누비네요. 네, 활동 반경이 되게 넓게 나와요.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은 기존 시리즈와 되게 비슷해요. 뭐 현장 둘러보고 이런저런 단서들을 찾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고요. 중요한 인물들은 이렇게 외모에서 되게 작은 특징을 찾아요. 뭐 옷이 어디가 해졌고 손에 뭐가 묻어있고 막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좀 파악한 다음에 대화를 좀 더 유리하게 끌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는 보기 힘든 걸 찾아내는 홈즈만의 능력인데 그걸 이용해서 되게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진 정보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정보들 중에서 연결되는 걸 찾아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해보면 네. 쉽지가 않아요. 아.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난이도가 높다는 게 아니고 네. 게임이 좀 불친절합니다.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가이드가 너무 없어요. 어찌 보면 자유도가 높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게임 속 세계는 제작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든 세계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딱딱 정해져 있고 그 방법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들을 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삽질을 엄청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다가도 그 삽질이 한번 시작되면은 이게 좀 흐름이 끊기면서 몰입이 되게 깨져요. 바로 전편인 챕터 1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비난받았던 부분이 너무 많이 헤맨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했던 그 전작 선우편 있잖아요. 그것들은 대체로 수사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 가서 뭐 여기저기 둘러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몇 명 대화하고 또 뭐 집에 가서 책도 뒤져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러다가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닫힌 공간을 이동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이 챕터 1에서는 오픈월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되게 없는 상태에서 오픈월드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막 한정없이 돌아다니고 헤매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오픈월드여도 되게 잘 만들어진 사례는 많아요. 장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발매되었던 젤다 야생의 숨결 뭐 엄청 극찬을 많이 받은 작품이잖아요. 야생의 숨결도 완전 오픈월드인데 진짜 잘 만든 오픈월드예요. 그 되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든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되게 많은 서브퀘를 하면서도 메인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퀘스트가 있고 뭐 레벨업이 있고 그런 어드벤처 장르니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퍼즐이나 추리 장르일지라도 확실히 연관성이 있는 단서들을 주면서 플레이어를 유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 좀 그렇게 안 해줘요. 여튼 이렇게 챕터 1의 오픈월드가 너무 욕을 먹어가지고 이번에 디 어웨이큰드는 오픈월드를 버립니다. 사실 2007년 그 원작은 오픈월드였는데 이번에 그걸 버리고 다시 좀 더 한정적인 지역 근데 그래도 또 예전 작품보다는 넓은 지역에서 홈즈랑 왓슨이 돌아다니는데 불편한 게 비슷해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유도하는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고요. 튜토리얼을 좀 제대로 안 풀어줬어요. 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변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는데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면서 초반에 좀 헤맸어요. 그러면서 아이씨 나 왜 이렇게 게임 못하지?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엔딩까지 보고 나서 밖에 준비하다가 좀 유명한 유튜브 플레이어가 하는 것도 봤는데 아니 걔도 못지않게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이런 거 아니다. 이 정도면 게임이 문제가 있는 거다 하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리의 내용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 결론 내는데 꼭 이런 단서들이 필요한가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단서들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싶은 좀 너무 비약적일 때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쓴 게 코난 도일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디 어웨이큰드 게임이 사실은 그렇게 여유롭게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에요. 개발사가 프로그웨어라는 곳인데 여기가 우크라이나 개발사입니다. 아이쿠야. 이 러시아에서 네. 시작한 전쟁이 시작된 게 2022년 2월이거든요. 네. 게임 개발에 착수한 게 2개월 뒤인 2022년 4월이에요. 난리통에 시작을 한 거죠. 그러네요. 사실 다른 차기작 계획도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새로운 거 만들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리메이크작을 선택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쟁 동안에 이렇게 뭐 트윗 같은 데서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직원들 일부는 입대하고 일부는 풀타임 자원봉사자가 되고 아이고. 또 일부는 안전한 해외로 도피해서 거기에서 원격으로 일하고 그런 진짜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되게 큰 타격을 입었대요. 그래도 중간에 끊겨버리지 않도록 뭔가 상황이 다 끝나고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게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힘을 썼다고 합니다. 게임이 나온 게 용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게임 시작하면 이 게임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우크라이나를 지탱한 모든 전사, 자원봉사자, 지지자 그리고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바친다 이런 문구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런 프로그웨어에게 악재가 또 있었거든요. 이것도 전에 그 식물편에서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원래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은 자기들이 만들고 유통은 다른 회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프로그웨어에서 작정하고 만들었던 정통 클툴루물이 있어요. 싱킹시티라는 건데 이거를 나콘이라는 프랑스 업체가 유통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 나콘이 막 판매량 안 알려줘,
돈도 안 줘. 헐. 나쁘다. 심지어 게임 파일에 손대가지고 막 자기들 어머. 멋대로 뭐 교체하고 우와. 소스 코드를 유출해서 비슷한 다른 게임을 어머. 만들려고 해. 어머. 라고까지 상도덕이 합니다. 없네. 와, 악덕 기업이네. 그쵸? 네. 그래서 되게 엉망진창 네. 상황인데 막 소송도 하고 했어요. 근데도 이게 명확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도 이게 소송 진행 중이에요? 중이에요. 지금 스팀에 싱킹시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나콘이 프로그웨어 동의 없이 마음대로 올린 거여가지고 프로그웨어 측에서는 스팀에 올라간 싱킹시티는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대신 닌텐도 스위치나 뭐 EA 오리진, 게임즈 플래닛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계약해서 올린 거라 만약에 게임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재가 되게 겹친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의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쵸? 단점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추리물은 항상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이 시리즈를 계속 만들었던 만큼 어떤 기본 퀄리티는 그래도 있고요. 또 주인공이 중년홈즈에서 청년홈즈로 바뀐 거 재미있어요. 의외로. 이게 중년홈즈 때는 경찰들이 다 홈즈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홈즈 뭐 범죄 현장에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경찰들은 홈즈 보면 다 인사하고 뭐 이러는데 지금은 명성을 얻기 전이잖아요. 아무도 홈즈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도 되게 다르고요. 크툴루 앞에서 홈즈라고 별 수 있겠어요. 홈즈도 이렇게 좀 정신이 무너지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아직 미완성인 젊은 홈즈이기 때문에 더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원작에서는 스위스의 그 블랙 에델바이스 정신병원에 갔을 때 모리아티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리메이크작에서는 없어졌어요. 왜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아, 이게 젊어서. 네. 그러니까 젊은 모리아티를 넣으면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했나? 아니 뭐 그때는 모리아티인지 모르고 그냥 빌런이라고만 아.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리아티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있는 거 아니야? 그 대신 뭐 홈즈가 조사하면서 뭐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 중에 그 프랑스의 궤도 AL에 대한 기사가 있거든요. 네, 아르센 리팽이 있죠. 네네. 그 시리즈 중에도 셜록 홈즈 대 아르센 류팡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양치님이 싫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혹시 이것도 리메이크 해주려나 하는 기대가 좀 살짝 되기도 했고요. 아, 게임하면서 아직도 이런다고 막 생각되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시리즈 내내 왓슨이 홈즈 옆을 되게 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그렇게 길막을 합니다. 아, 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특히 되게 좁은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문을 딱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 뒤따라오던 애가 길을 막는구나. 뒤따라오는 왓슨이 그 문에 서 있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막 될 때가 많아요. 아하. 근데 나는 이게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러더라고. 아직도. 전보다 조금 나아진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NPC들은 이렇게 말 걸 때마다 대사를 좀 바꿔주거나 그런 게 있는데 왓슨이 되려 말 걸었을 때 같은 대사 반복하는 게 좀 심해요. 근데 왓슨이 별 도움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게임하다가 막 막히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힌트가 되는 말을 해줄까 싶어서 왓슨에게 말을 걸어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런던항해 조사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가 좀 저녁 늦은 시간이에요. 말 걸면 계속 우리 이렇게 밖에 오래 나와 있을 거면 저녁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트파이 어때? 이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미트파이 타령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한심하고 되게 왜 쓸모없어 데리고 다녀요? 근데 뭐 아까처럼 시체 같은 거 나오면 뭐 아하, 의사니까 좀 네. 해보라고 하고 하지만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 왓슨이라도 게임을 하다 보면 아 홈즈가 좋은 친구를 얻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셜록 홈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서 진짜 패러디물이 나올 대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그 크툴루와 섞인 셜록 홈즈도 꽤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오, 그렇구나. 그 중에서 닐 게이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미국의 작가고 지금 되게 잘 나가는 뭐 시나리오도 쓰고 그런 작가인데 이 사람 단편집이 있어요. 여기에도 에메랄드 연구 뭐 이런 게 그 셜록 홈즈와 크툴루를 섞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 네. 요즘 게임들 엄청 비싸게 나오는 거 아시죠? 거의 막 하나가 뭐 8, 9만 원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비싸요. 그리고 최근에 리메이크작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유명한 작품들이 진짜 많이 리메이크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도 비싸요. 거의 7만 원에서 9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셜록 홈즈 디 어웨이컨드는 상대적으로 좀 싼 가격에 나왔습니다. 4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굉장히 싸네요. 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느껴지고 액션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진짜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조사하고 탐문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컨트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할만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볼 만한 셜록 홈즈 게임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58화 4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영화 에놀라 홈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